지난 주말 글로벌 경제에서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개최된 2023년 잭슨홀 미팅이 막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숨을 죽이며 글로벌 중앙은행 리더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특히 세계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막강한 파월 연준 의장과 유럽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 중앙은행 ECB의 라가르드 총재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파월 의장의 연설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닌 매둘기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긴축 정책에 대해 균형 잡힌 중요한 방향성을 담아냈다는 평가입니다. 파월에 이어 잭슨 홀 연단에 오른 ECB의 라가르드 총재는 변화와 단절의 시대에 미래지향적인 통화 정책 결정을 강조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네트워크는 파월 의장의 매둘기 연설, 라가르드 총재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시사점 및 시장 동향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네트워크의 우보 박사입니다. 여기 사진은 미국 와이오밍 주에 있는 유명한 하계 휴양지 잭슨홀의 전경입니다. 해마다 아래 컨퍼런스 센터에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하여 전 세계 중앙은행장과 경제학자 등 각국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향후 통화 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합니다. 올해의 주제는 글로벌 경제에서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과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을 분석하여 금년도 잭슨 홀 미팅이 남긴 진짜 알맹이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슨 홀 미팅의 백미는 두 번째 날에 있는 파월 연준 의장의 개막 연설입니다. 세계의 경제 대통령으로서 그의 연설은 글로벌 금융시장에 강력한 파급력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매파적 발언을 쏟아낸 연설 당일에만 S&P 500 지수가 3% 급락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내내 하락세가 이어져 13%나 폭락했습니다. 그때의 악몽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투자자들은 이번에는 그의 입에서 과연 무슨 말이 나올까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었죠. 금년 파월 의장의 연설 주제는 인플레이션, 경과와 향후 경로였습니다. 제목으로 보면 평이하고 간단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의 개막 연설에 담긴 진짜 알맹이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작년 3월부터 역대 초고속 압축적으로 추진된 긴축 정책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는데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 기준으로 헤드라인이 7월 현재 작년 7%에서 3.3%로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으로는 5.4%에서 4.3%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거비를 제외한 슈퍼 근원 서비스 물가는 여기 맨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5% 부근에서 끈적끈적하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40년 만에 가장 높게 오른 인플레이션이 그동안의 긴축적 통화 정책으로 크게 잡히는 성과가 있었으나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와는 아직 괴리가 크므로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약적 통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입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대출 조건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51%의 은행들이 이전보다 까다로운 대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간 그래프에서 보듯이 대출 증가세가 0.8%로 급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금융 조건이 타이트해졌습니다. 대출 감소는 실물 경제로 이어져 오른쪽 그래프에서처럼 산업 생산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분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파월 의장이 7월 FOMC 기자회견에서처럼 평소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긴축 정책으로 인한 경기 둔화 또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여기에 의미심장한 함축적인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긴축 정책 사이클 도전 과제에 대해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고 중립 정책금리 추정치보다 높다는 발언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듯이 10년물 국채 실질금리가 코로나 팬데믹 전후 마이너스에서 최근 1.5에서 2% 사이로 상승했습니다. 이 실질 시장 금리가 연준의 중립 정책 금리보다 높다는 말은 정책 금리 인상 여력이 소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파월 의장은 현재 통화 긴축이 이미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고용과 경제 활동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지막 수준에 와 있어 금리 동결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중립금리가 확실하게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약적 통화정책의 정확한 수준에 대해 언제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파월 의장은 최근에 불거진 중립금리 논란을 불식시키면서 정책금리 인상 여력이 소진되어 감으로써 금리 동결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한 중요한 발언입니다. 파월 의장은 여기 왼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임금, 고용 비용 지수 등 지표들이 느리기는 하지만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것은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의 호재입니다. 또한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 있는데 실업률은 크게 하락하지 않는 이유로 노동시장에 초과 수요를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팬데믹 전후에 노동시장에 커다란 구조 변화가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반응이 이전보다 민감해졌다는 팩트입니다. 여기 오른쪽 그래프는 시카고 연방은행의 자료인데요.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역상관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이것을 필립스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청색 선은 팬데믹 이전, 그리고 주황색 선은 그 이후 회복기의 필립스 곡선을 각각 나타내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누워있던 필립스 곡선이 그 이후 회복기에는 우하향으로 가팔라진 기울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인플레이션의 민감도가 더 커졌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밑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미국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꺾일 수 있습니다. 필립스 곡선의 기울기가 더 가팔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은 연준의 임무는 인플레이션 2%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인플레이션 목표 수준을 2.5%나 3%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향후 이 이슈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은 경기 중에 꼴대를 바꾸지 않겠다는 의지로 일단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결론에서 우리는 구름 속에서 별을 찾아 항해하고 있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향후 전체 데이터에 근거하여 진행 사항과 전망 그리고 리스크를 평가할 것이며 우리는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할 일을 지속할 것이다 라면서 연설을 마쳤습니다. 정리하면 파월 의장의 연설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닌 매둘기적이었지만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에 대한 균형 잡힌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파월 의장의 오전 개막 연설에 이어 유럽중앙은행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오찬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이날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 주제는 변화와 단절의 시대에
정책 결정이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최초 여성 IMF 총재를 역임하여 유럽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입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연설 도입부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실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덴마크의 키에르케고르의 다음 명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은 이해하려면 뒤돌아보기만 하면 알 수 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앞을 내다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라가르드 총재는 우리는 미래에 대한 관점을 형성해야 하고 앞을 내다보면서 행동하고 불확실성 하에서 강력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체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강력한 정책 결정을 주문했습니다. 이것은 파월 의장이 항상 강조하는 데이터에 입각한 통화정책 결정 방식과 커다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의존한다는 것 자체가 현재 또는 과거 지향적이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의 면전에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변화와 단절의 시대에 정책 결정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기본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즉 첫째는 목표와 변화없는 약속에 대한 명확성, 클래리티입니다. 둘째는 목적 달성을 위한 분석에 필요한 유연성, 플렉서빌리티, 그리고 셋째는 새로운 환경에서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겸허, 휴밀리티입니다. 일반 대중과 신뢰도를 유지하려면 미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백미러를 보며 운전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데이터를 늘 강조하는 파월 의장이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 서로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결론 부분에서 불확실성 시대에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경제에 확실한 닻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 2%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파월 의장이 천명한 인플레이션 2% 목표 유지에 화답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공황의 구원투수 케인즈의 명언을 인용하며 연설의 말미를 장식했습니다. 즉 어려움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래된 구습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재정주의자이면서 수정자본주의의 원조인 케인즈까지 소환하면서 통화정책에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파월 의장의 연설이 실용적이고 현실지향적이었다면 라가르드 총재의 연설은 철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누가 더 옳고 어떤 연설이 더 좋았느냐를 비교 평가하기보다는 진짜 알맹이만을 빼내서 보면 둘 다 배울 것이 많은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근본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과 ECB 리더의 연설로 2% 인플레이션 목표 유지, 제약적 범위 내에서 긴축 지속, 그리고 중립금리 수준에 대한 논란 불식 등으로 국제적 공조를 일궈냈다. 둘째로 파월 의장은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매둘기였으나 향후 긴축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고 라가르드 총재는 미래지향적 통화 정책을 주문하며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셋째로 먼저 위쪽 그래프에서 보듯이 잭슨홀 미팅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 2년물 국채 입찰 순조, 그리고 뉴욕 증시와 나스닥의 3대 지수가 강한 상승세로 반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고 주식시장은 8월에 부진에서 벗어나 9월 이후 연말까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금년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 수장의 연설에서 진짜 알맹이를 찾아내어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커싱 네트워크는 매번 영상의 방송 전체 대본을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에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신 후 아래 블로그에 접속하면 콘텐츠의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세부 내용에 대한 리뷰가 가능하니 자막 대신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과 다가오는 가을을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경제 지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